안녕하세요. 부동산 미치고 쭉쭉인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가치가 상승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그리고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요즘 아파트와 관련돼서는 규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레지던스라던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종합 아파트가 처음으로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9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는 독립된 생활권과 상권을 이제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들만의 왕국을 좀 형성을 하면서 보다 한국인한테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니즈가 많이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 두 개를 합쳐놓은 공간으로 사무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대도시 지역에 땅값이 비싼 업무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건설하였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도 종로, 강남, 서초라던가 영등포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된 자치구에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아파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면적이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요.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그리고 뭐 경비실이라던가 주차장 같은 공용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분양 계약 면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기타 공용 면적을 포함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면적이 좀 더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용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매우 작은 게 현실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34평 기준이 아파트의 25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청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꼭 가입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에 있어서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매가 마음대로 가능해요. 아파트는 우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입주시까지 전매 제한을 걸어 놓는 경우가 좀 다반사죠.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도 1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세 번째로는 취득세, 세금 문제예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기준법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1주택,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을 할 때 1.1%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서 4.6%의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취득세가 우선 오피스텔이 더 높아 보이지만 요즘 규제 때문에 4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12%의 취득세를 내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오히려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죠. 공실을 잘 관리하면 큰 장점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액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실이 생긴다면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보통은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설한 만큼 노후화될수록 재건축을 또 진행할 수 없어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익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이제 역세권인지 아니면 주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때에도
임대 수익이 목적인지 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시세 차익이 나는 곳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오피스텔이긴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큰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분이 잘 상승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내가 정말로 이게 임대 수익이 목적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좀 장기적으로 노릴 걸 감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주변에 선호하는 오피스텔 면적을 잘 확인해 보세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수요가 또 적기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하는 오피스텔의 8가지 조건이 있어서 우선 가져와 봤어요. 출처는 고라파더 90님이고요. 역대권인데 뭐 신축이고 브랜드는 1군이어야 되죠. 또 대단지 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대요. 교통 호재도 있어야 되고 또 투룸 이상이어야 돼요. 인근 아파트 대비해서 장점까지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소유자 중심의 관리당 구성까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좀 시세 차익의 목적을 비중을 뒀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런 조건이면 오피스텔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면 소액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런 곳을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고려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세금입니다. 초기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세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생각한다면 통상 오피스텔 투자 구매 비용으로 약 2년간 임대 수익을 얻어야지 한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관리 비용입니다. 소형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이른바 풀 옵션이 대체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풀 옵션 구매 및 교체 그리고 관리 비용 역시 전체 수익금에서 공제해야 되는 비용으로 미리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출 그리고 매도 차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가를 해요. 하지만 정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가격, 평형, 연식 기준으로 볼 때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비율이 낮아요. 대출이 적으면 실투자금이 많이 발생하죠. 실투자금이 많으면 저금리 시대에서 수익률 하락 위험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보통 역세권이나 상업 지역에 지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주거 지역에 비해서는 대체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치가 보통 높습니다. 시행사가 비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토지와 건물보다는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그리고 풀 옵션 등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제 수요자는 대지권이 몇 평인지보다는 내부 구조가 효율적이고 인테리어 및 옵션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를 유혹하는 보이는 곳에만 치장을 하다 보니까 거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포함시켜서 중도금 등을 통해서 초기 대출 한도 및 이자 조건을 좋게 함으로써 완전히 포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고수 중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가 매우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불인이라던가 은퇴자들이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 및 입주 그리고 임대는 잘 되지만 문제는 시간에 비례할수록 수익률이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오피스텔 공급량이 특히나 예측이 불가해요.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이 주변에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인근의 오피스텔 공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소형 아파트와는 달리 공급량과 공급 속도를 오피스텔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공급되는 기간이 아파트에 비해서 매우 짧아요. 보통 오피스텔을 공사하는데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또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월세 수익이 필요하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임대 수익률 저하 및 매매 가격도 하락해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오피스텔 투자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광고를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 리스크를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주주님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